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위기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그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마야 문명. 오, 마야 문명 네, 알죠? 그렇죠. 네. 네, 마야 문명은 중앙아메리카에서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 문명이었죠. 8세기에 인구가 1,500만 명이 넘는 굉장한 문명이었거든요. 지금 1,500만 명이면 거의 우리 서울 수도권 인구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그 문명이었는데 한 번에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연기처럼 팍 사라진 거예요. 마야가 왜 사라졌느냐에 대한 거는 사실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사실 막 그 서점에 가면은 그런 책들 있거든. 마야 문명 왜 사라졌을까? 그럼 보면은 외계인이 가장 왜? 유력한 설로. 맞아, 그런 얘기. 나사에 계셨으니까 알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알고 계십니까? 나사의 입장도 한번 들어봅시다. 예. 나사 입장은 아니고요. 실제로 전 세계에 이제 24개 국가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수년 동안 이거를 분석하고 알아봤더니 마야 문명이 붕괴했던 시기랑 중앙아메리카에서 굉장히 심각한 가뭄이 왔던 시기가 일치했던 거예요. 가뭄이 왔구나. 그렇죠. 물 부족. 왜냐면 마야인들에게 중요한 거는 그 옥수수, 콩, 호박 등의 그 작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얘네는 특히 이제 옥수수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마야인들에게 옥수수란 그게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본인들의 왕은 옥수수의 신이고 본인들은 세계는 옥수수 밭이다. 아, 진짜. 이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뭄이 들어 옥수수 농사가 힘들어지자 이제 뭐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결국에는 문명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뭐 100% 기후변화 때문이야 라고는 다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그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분명 얘네는 큰 관련성이 있다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 거고, 사실 인간이 살고 있는 인류 역사를 보면 세계 뭐 1차 대전, 뭐 2차 대전, 우리는 엄청난 그런 전쟁을 겪었지만 문명이 사라진 적은 없어요. 맞아요. 기후변화는 결국 이 문명을 사라지게 할 정도의 강력한 그 위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와. 정말 공포스러운 얘기네.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그 기후변화 포스트 딱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뭐였죠? 지구가 아파요. 아, 예. 어떻게 다 알고 계시네. 진짜 강하게 있었어. 주입식. 진짜로. 근데 문제는 지구가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거죠. 최근에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지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막 이제 활발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뉴욕 시립대학교 퀸스 칼리지라는 데에서 허리케인 샌디가 태아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엄마 뱃속에서 겪었던 그 허리케인의 그 간접적 경험이 아이의 뇌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태아 때 이 허리케인에 노출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서 ADHD 위험이 60배. 응? 60배? 그다음에 행동장애 위험이 20배. 어머. 여자아이는 불안장애 위험이 20배, 우울증 위험이 30배 이렇게 증가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데도 그 그렇죠. 모든 환경이 다 이게 직접적으로 닿는 거예요. 예,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가 뭐 태교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얘기네. 예,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보고, 심지어 이제 또 다른 연구에서 보면 이런 극한 기온,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이런 것들에 노출되면 조산 위험이 평균 60% 이상 증가한다고 또 알려져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 저는 그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후학자들께서는 그래서 요즘 자녀를 안 가지신다고. 안 돼. 미래가 너무 지금 비관적으로 예측이 돼서 저는 이제 근데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 세대도 분명히 중요한데 미래 세대의 일이라고 하는 순간 어쩌면 이제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뒤로 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성인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어질 거라고. 어른들은 그래도 이제 갖출 게 다 갖춰져 있고 네. 저희는 괜찮지 않을까요? 네네, 그렇죠. 폭염이나 이런 폭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너무 폭염이 심하다 에어컨 틀면 되고 폭우 올 때 안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전염병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코로나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했잖아요. 전염병이 얼마나 사회를 바꿔놓을 수 있고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지.
근데 지난 2010년 이전에 국내에서는 한 번도 발생 안 했던 라임병이라는 게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이 발병을 했어요. 라임병이 라임병이란 거는 이제 진드기가 전파하는 질병이에요. 아, 진드기가 사람을 물면 감염이 발생해서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심하면 뭐 부정맥, 뭐 기억상기, 안면마비 이런 것까지 온다고 해요. 오, 심하네. 또 하나는 이제 말라리아.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많은 정부의 사업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다시 이제 환자가 늘어나고 있죠. 다시요? 예. 왜냐하면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온난화가 되면서 이제 겨울이 줄고 진드기와 모기 이런 것들 매개체, 이 질병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더 이런 것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사람이 싸워야 될 적이 계속 늘어나네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자, 이게 보면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정도죠. 와. 너무 빨리 올라간다. 확 올라간다, 저기 뒤에. 저 파란색이 산업화 이후의 온도고 초록색이 산업화 이전의 온도인데 지금처럼 저렇게 약 100년 동안 1도 이상 올라가는 적은 인류 역사상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지구가 지금 이렇게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데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온도를 1.5도 이상 올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자. 아, 이제 저기서 멈추자.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네. 근데 이미 올해 2월 그 지난 약 12개월, 1년 동안의 평균 기온을 보면 네. 산업화 이후 1.52도를 찍은 거예요. 왜? 그럼 국제사회가 약속했던 마지노선을 이제 처음 초과해버린 거죠. 올해 2월에. 아, 넘었구나. 굉장히 빠른 건가? 예, 빠르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유엔이 기후변화 협약을 이끌고 있는 사무총장인 사이먼 스타일 이분께서 지구를 구할 시간이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이렇게 경고를 하긴 했어요. 원래는 파리 협약에서는 2도를 얘기했어요.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후 2도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계속해서 이 2도라는 걸 설정하고 우리가 보니까 2도가 과연 적절한 숫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너무 높지. 그래서 이제 더 연구를 해보니까 2도까지 가도 큰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1.5도로 낮추자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기했던 파리 협약에서 말했던 2도가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사람 체온이 거의 뭐 그 1도에서 거의 뭐 생사를 오갈 정도로 막 바뀌기도 하니까 체감되는 뭔가 위험이 감지될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했을 때 전 세계 도시 인구 중 약 4억 1천만 명이 물 부족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아, 물 부족. 물 부족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에어컨 끄세요 지금. 자, 전기 먹는 거 다 끄세요, 그럼 조명이랑. 조명 2개 더 꺼요. 네, 다 끄시고. 아니, 이목구비만 보이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이상 2도 올라가게 되면 2도씩 올라갔을 때 더 이상 못 먹게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 감자, 야, 나 구황작물 좋아하는데. 감자는 안 돼.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 뭐예요? 바로 김치. 그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동의 못합니다. 사람들한테 치명적인데요. 온도가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옥수수, 뭐 고추, 배추 이런 재배가 힘들어지죠. 쌀은요? 제일 중요한 쌀. 쌀 진짜 쌀이 정말 중요하지. 중요해가지고. 쌀도 문제가 생깁니다. 다 문제가 생기는구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식량으로 인한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식량 전쟁이 엄청나지겠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북극곰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 진짜. 와닿았어. 방금 우리 2도 얘기를 했는데 1도 더 올라가서 만약에 3도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그러면 인간이 버티질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럼 해수면. 자, 3도가 오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타 죽나요? 3도가 올랐을 때 잠기게 될 지역을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물에 잠기는 지역이요? 잠긴다고요? 네네. 여기 다 잠겨. 상암도 있어. 그래서 여기 우리 촬영 못 한다는 얘기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곳 상암동도
상당 부분 물에 잠기게 됩니다. 아니 서울이 잠기는 건 예상도 못했는데. 인천, 김포, 뭐 부천, 특히 이런 데 피해가 크죠. 뭐 함부로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100% 이게 맞아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3도씩 올라갔을 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세계 명소들도 이런 물난리에서 안전하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중국의 광저우죠. 광저우도 거의 물에 잠기고, 그다음에 저기는 인도 뭄바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물에 완전히 잠기고, 그냥 없어졌는데? 이 두바이는 이제 세계 최고의 건물 부르즈 할리파도 물에 잠기게 되는 거죠. 일본, 막 몰디브 이런 섬나라들 있잖아요. 없어진다. 네네네. 그 나라들도 그럼 다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영향을 받죠. 아니 근데 물에 잠기는 거는 걱정은 뭐 나중에 그때 가서 잘 임기응변하면서 살 수 있는데 3도가 오르면 사람들이 그냥 살아갈 수가 있어요. 뭐 길을 걷는다든지 못 나가지 않아요, 밖을? 뭐 화성처럼 되겠죠. 무장을 하고 막. 아마 3도가 되면 그 서울이 두바이처럼 될 거예요. 아예 사막화가 되는군요. 그러면 저기 북극의 알라스카 같은 데는 하와이처럼 돼 있겠죠. 와, 알래스카 하와이. 야 이제 나중에는 그때 되면 우리 러시아로 물놀이 갈래?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문제는 이제 그렇게 적응이 잘 됐을 때 얘기예요. 그거는 살아갈 수 있을 수준으로 만들어놨다면 내가 서울이 두바이로 바뀌어도 지금 두바이에서 사람들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너무 빠르니까. 지금 기후변화에 있어서 사실은 제일 걱정해야 될 거는 사계절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사계절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지금 입고 있는 옷, 먹는 음식, 그 다음에 학교의 교육, 사회 경제 시스템 다 사계절에 맞춰져 네,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옷만 갈아입으면 되나요?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온도 상승에 영향을 받았는데 앞으로 그럼 지구 기온이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개인적으로 0.5도 올랐으면 좋겠는데. 지금 1.5도잖아요. 네. 근데 1도가 올라가도 2.5도가 2.5도. 된단 말이에요. 예, 2도까지만 갑시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뭐 제가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저도.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6도보다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과학진들도 있어요. 6도요?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아예? 정말 아니야? 6도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6도 이상 올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그러면 뭐 우리도 예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세상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이 지구의 생태계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반 정도를 흡수해줘요. 육상 생태계, 나무가 뭐 한 25%, 네. 네, 바다가 한 25%. 그러면 나무를 좀 많이 심어서 그래서 나무 많이 심으면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나 바다 생물, 그다음에 바다의 물리적 작용으로 해서 흡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온난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생태계의 흡수 능력이 점점 떨어져요. 이 마치 나무가 힘들어서 시들시들해서 푸릇푸릇 안 하는 거예요. 아마 한여름에 폭염 심할 때 이렇게 도심에 걸어가다 보면 물주머니 같은 거 차고 있는 나무 보신 적 있어요? 네네네. 네. 물주머니를 안 달면 초록색이 안 나타나요. 저는 그 나무 병 걸리지 말라고 수액인 줄 알았는데 그냥 물이었군요. 그것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배출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북극에는 보면 그 북위 60도 이상 2년 이상 땅이 이제 0도씨 이하로 얼어 있는 땅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2년 이상으로 0도 이하를 유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거죠. 근데 이 영구 동토층의 면적이 줄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 땅이 녹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메탄, 그 온실가스가 터져 나오면 이거는
기후위기의 또 다른 시한폭탄이 됩니다. 이 엄청난 온실 효과를 가져오는 또 이 제분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오존층도 파괴하게 되고 지구 온난화도 가속하게 되고 그런 물질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온난화, 가장 나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과거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가장 나쁜 미래부터 1.5도에서 2도 근처에서 막아낼 수 있는 미래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온실가스를 배출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런 만화 시나리오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느냐? 어디 와 있습니까? 어디 와 있습니까? 정확히 6도 라인에 따라가고 있어요. 이 속도로 계속 간다면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그 6도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6도가 2050년에 올 수도 있다라는. 아이고야 빠르다. 너무 빠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단순히 온난화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제 역사에서 보면 우리가 그 공룡이 대멸종했던 시기에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대방출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가 우려하는 사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뭐 사람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95% 이상의 생명체가 지구상에서는 멸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네. 그래서 지구 온도를 낮추고 기후 변화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고 이런 거 위해서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제 온실가스 배출 관리에 엄청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도 그렇고 그것과 더불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엄청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왜 우리가 이런 물에 대해서 기업이나 국가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곳곳에서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다는 그 자연재해라고 말하는 것에 한 70% 이상이 대부분 물과 관련이 있어요. 가뭄 집중호우, 물이 너무 많거나 적거나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너무 부족해도 문제고 넘쳐도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물그릇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물그릇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뭐 홍수가 왔을 때도 문제 안 생기고 가뭄에서 올 수 있는 피해도 줄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걸 깨닫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제 시장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거죠.